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를 강의하는 백유성 교수입니다. 지난주 8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접속하여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여 저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한 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의 학생들은 제가 이 클래스 쪽지에서 공지한 대로 여러분이 잘 접속하여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늦게 접속한 학생도 있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분들 아마 그 온라인 강의 실시간 시험에 다소의 그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동양톡에 여러분들 그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니까 줌 접속 시에 비밀번호를 대문자를 쓰지 않고 또 소문자를 써서 접속이 안 되었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잘 접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 교수님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분들 또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단계 더 성숙된 온라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강의가 점차 수준 높게 여러분들과 그 교수님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 동영상 강의를 찍은 저 입장에서 볼 때도 저도 제 강의를 비판하는 또는 제 강의를 모니터하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가장 가까이는 제 와이프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제 강의를 접속한 분들의 평가에 의하면 말을 청산 뉴스처럼 연결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당신이 말이 단절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를 시청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다. 또 교수가 그 내용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분들의 아주 진심 어린 충고를 저도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찍는 이 강의는 저희 서재에서 스마트폰으로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스튜디오에서 찍는 그 인터넷 강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그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돈과 소비 그리고 이 산업혁명을 통하여 이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과정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간고사 이후에는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또 한 축인 상품, 이 상품을 생산하는 그 주체는 바로 기업이죠. 그죠? 기업이다. 이 기업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게 될 그 직장이 대부분 기업이죠. 기업에서 여러분들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두 가지 기구 중의 하나인 시장과 국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그 9주차 강의에서는 오늘 그 1강에서는 시장과 국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시장의 핵심적인 요소인 시장에는 여러분 뭐가 핵심입니까? 상품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을 구입하는 인간, 사람이 시장의 핵심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뭡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말 삶의 의욕이 저조할 때는 시장에 한 번씩 가봅니다. 여러분도 시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끌벅적한 시장, 삶의 활기가 분출되는 그 시장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장소가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에 한 번씩 가보시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과 국가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은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죠. 이전해 준다. 그죠? 자, 상품 소유권,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사면 신발을 산다, 과일을 산다, 시계를 산다, 스마트폰을 구입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그죠? 신발을 6만 원을 주고 나이키 매장에 가서 여러분 신발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6만 원을 지불한 대가로 운동화를 여러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 권리의 차원에서는 소유권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돈이 많고 적은 사람들, 이 소유권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죠? 불평등하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제 페라리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요즘 그 국민차라고 불리는 벤츠, 여러분 독일의 브랜드인 벤츠 자동차죠.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도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니까 자동차부터 구입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글로벌한 브랜드인 이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차 중에 하나가 벤츠입니다. 그런데 벤츠보다 좀 더 이제 가격이 높은 가격이 비싼 차들은 포르쉐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차는 어떻습니까? 핸드메이드, 수제 페라리 같은 차들이 있다. 그건 최소한 6억에서 7억을 지불해야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주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국내에 생산된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수제 페라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차값만 생각해 보면 100배 이상 차이가 나겠죠. 난다. 100배 좀 과장됩니까? 그럼 60배, 70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자, 그 다음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이 시민권, 모든 사람, 여러분도 지금 투표를 해보셨을 텐데요. 국민들이 이 투표권을 가지면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남녀, 노소, 누구나 똑같이 이 선거 투표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평등하다. 국가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통해서 물건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이 교환, 그죠? exchange. 이 교환이라는 transaction, 거래,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교환의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화폐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가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환 절차보다는 뭘 합니까? 논쟁 절차.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이 합의하고 또 논쟁한 다음에 합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국가의 중요한 시민권이나 논쟁 절차의 중요한 그 매개체는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파워, 그죠? 파워, 권력이다. 권력.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삼권 분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은 여러분 뭡니까? 정부이죠, 정부, 그죠? 정부이다. 정부. 자, 그래서 국가와 시장은 이런 차이가 있고, 시장의 핵심은 인간이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앞으로 조직 생활을 하거나 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학문들이 인간에 관해서 탐구하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하면 뭐 떠오릅니까? 한마디로 탁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다, 그죠? 자, 여러분, 물이다, 불이다 하면 물은 뭡니까? 물은 아주 유동적이고 유하고 이런 것이라면 불은 뭔가 태우는, 그죠? 태우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불과 물은 뭐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본질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 그죠? 인간의 본질. 자, 여러분, 이것은 많은 학문에서 수천 년 동안 연구해 왔지만, 한마디로 탁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나 학자들은 이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인간을 파악하고 연구해 놓은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 관해서 많이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 중에 하나가 이 자연과학 쪽으로서는 의학이라든지 생물학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과학과 같은 이런 학문에서는 심리학, 정치학 같은 이런 학문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훨씬 더 인간을 오랫동안 연구한 우리 이런 사회과학 쪽의 영역 중에 하나는 바로 심리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정의를 할 때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 관해서 연구한다.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 관한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다. 자, 제가 왜 여러분 시장을 얘기하면서 심리학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바로 시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인간은 바로 이 심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이런 말이 있듯이, 그죠? 여러분 소비는 감정이다 하는 다큐 프라임에서 보셨다시피 이 소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감정적인 이런 자극 혹은 감정이 촉발되어서 소비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게 된다. 여러분, 특히 우리 레디들을 보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어떻습니까? 소비하는, 쇼핑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쇼핑하고 나면
좀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은.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많이 음식을 먹는다, 그죠? 먹는다. 예? 먹음으로써 스트레스 풀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듯이, 그죠? 이런 그 시장 소비와 관련해서 심리적인 측면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주차 그 2강, 3강에서는 이 인간의 그 본질, 인간에 관한 얘기들을 여러분 그 50분 이상 걸쳐서 50분 이상 걸쳐서 구주차 그 2강, 3강에서는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여러분 이 중에 뭐 경제학 그 공부를 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움직이는 가장 그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 중에 하나는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시장의 작동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그 뭐 동두천 캠퍼스나 이쪽에 전철을 타고 오시다 보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걸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정도 되었을 때는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노인 문제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회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020년 이 시기에는 이 고령화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어서 노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 이런 분들 연세가 많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분들이 집에서 계시는 분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또 집에서 케어할 수 없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보호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과거에는 이런 그 집에 가족들 중에 노인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을 가족 중에 어머니라든지 여성들이 다 이 보살피고 케어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장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해서 가족들을 안락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이 요구를 충족시키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와 같이 맞벌이 하거나 또 물론 뭐 여성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거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회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이고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도 있고 경제력이 높아지면 그죠? 또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면서 목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 그죠? 강해진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 비율이 높아지니까 집에서 이 나이든 시부모님 아니면 친정 부모님들을 집에서 케어할 수가 없다. 보살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데 이 위탁해서 그분들이 식사도 하고 치료도 받고 아니면 여가로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뭐 이렇게 놀이도 하고 하는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게 된다. 자, 노인들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다 문을 닫겠죠. 문을 닫는단 말이죠. 자, 여러분 대학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는 대학들 주위에 이렇게 보면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대학 진학이 대단히 경쟁력이 치열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가려고 하면 경쟁하겠습니다만 이제 이 줄만 서면 대학을 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대학도 망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물론 대학 교육을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어떻게 이 자본주의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시장처럼 이렇게 되느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요와 공급의 그 법칙은 우리 일상생활에 대단히 많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경제 논리 중의 하나입니다. 이 논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들 보면 여러분 농산물 파동이 나는 것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농산물 파동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 수입 농산물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양파 농사를 지은 분들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양파나 고추 가격이 금년에 대단히 높아서 이 고추 농사를 지은 분들이 이 목돈을 벌었다 하는 이런 소문이 농민들 사이에 나면 다음 해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추 농사를 지어서 고추가 폭락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또 물론 자, 그러면 올해 고추값이 올라가서 내년에 고추 농사를 지으면 안 될 실패할 뭐 소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추 농사를 짓지 말고 다른 작물 뭐 생강 농사를 짓자, 이런 생각을 하는 농민들도 있겠죠. 있지만 이런 것은 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우리가 뭐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이 농업협동조합에서 이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런 그 변화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9주차 2강, 3강에서는 이 인간의 행동의 가장 기본에 있는 이런 그 인간 행동의 기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 1학기에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거기 뭐 강의 중간중간에 1학기에 맞는 사례를 얘기하느라고 지금 이 시점에 10월 말의 시점에 맞지 않는 사례들도 간혹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전부 다시 찍는 것도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게 비경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9주차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